자, 이번에는 분사의 종류와 의미 봅시다. 분사. 자, 분사는 영어의 participle이라고 하고요. 준동사 일종이에요.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준동사라고 하고요. 자, 여기에 밑줄. 자, 형용사를 형용사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뭐를? 동사를. 그치. 동사를 뭐로 만든 거? 형용사로 만든 거를 분사입니다. 분사. 자, 형용사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별표. 자, 개념 이해합니다. 그럼 형용사와의 공통점이 뭐다? 형용사니까 당연히 명사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여요. 자, 그런데 형용사의 차이점이 뭐냐면 준동사 일종으로 동사적 특징을 가져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다. 자, 이 부분 별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는 형용사. 이게 분사다. 다시 능동수동의 구분이 있는 게 분사다. 형용사의 차이점. 동사처럼. 동사의 특징이 있어서 자, 그래서 이제 분사가 두 가지로 나뉘죠. 그래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두 가지 나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 만들고 과거 분사는 동사의 과거 분사형. 우리가 이제 동사 하면은 동사 원형이 있고 무슨 형을 배워? 과거형. 그 다음에 무슨 형? 옆집형? 동네형. 그죠? 네. 과거 분사형을 배우죠. 그래서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이 있는데 그 과거분사를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PP, Past Participle에서 과거분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분사는 능동과 진행 의미가 있어요. 진행 의미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진행이 어떻게 하니? 비동사 플러스 ing. 그때 그 현재분사지. 그래서 그 진행이고 과거분사는 수동 완료지. 수동. B 플러스 PP 할 때 그지? 수동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수동태 완료 시제. have 플러스 PP. 이때 PP가 쓰이죠. 그래서 수동과 완료의 의미가 있고, 자, be 플러스 진행형에 쓰이는, 현재 분사는 진행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능동과 수동이 있는 형용사가 바로 분사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exciting game. 그죠? 게임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exciting 능동이고, 소년들은 흥분된 거죠. 그래서 excited boys 이렇게 되고, 뒤에 수식해도 소년들을 흥분시키는 게임, 또 그 게임에 흥분한 소년들 이렇게. 익사이트 흥분하게 하다는 타동사예요. 그래서 게임이 흥분하게 하는 거지 능동. 또 소년들은 흥분된 거니까 수동. 있죠? 익사이트 흥분하게 하다라고요. 이렇게 보어로도 쓰인다. 그래서 비동사에 게임이 흥분되게 하는 거죠. 소년들을 또 게임이 소년들이 흥분되었죠. 수동. 이게 주격보. 주어에 대한 보호니까 주격보. 그래서 게임이 흥분되게 하고 소년들이 흥분됐고. 자, 오형식. 나는 발견했어. 게임이 흥분되게 한다는 걸 발견했어요. 알게 됐어요. 또 내가 발견했어. 알게 됐어. 소년들이 흥분했다. 그 게임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명사수식을 하거나 보호 역할을 하는데 자, 앞에도 오고 뒤에도 오죠. 명사수식할 때 보호일 때 당연히 주격 보호도 되고 목적 보호 된다. 이게 이제 분사의 종류와 역할입니다. 의미. 그죠? 자, 참고로 과거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당연히 합니다. We ate spaghetti made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만들어진 스파게티 이렇게 될 텐데. 자, 이렇게 될 텐데. 자, 밑에 보시면 별표. 과거 분사의 동사 역할. 동사일 때 쓰이는 거 보시면 이렇게 수동태에서 그 다음에 완료 시제에서 과거 분사 쓰이는 거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수동태일 때 비동사 다음에 완료 시제일 때 have 동사 다음에 와서 동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문장이 동사 그러면 이 전체를 문장이 동사라고 하죠. 또 얘를 문장의 전체 동사라고 합니다. 뒤에 따로 이제 내가 설명을 해놨지만 또 확자에 따라서 얘를 비동사로 보고 made를 보호로 보기도 해요. 마찬가지. 그죠? 마찬가지. 진행형도 마찬가지. 그래서 be 플러스 ing에서 이 진행형을 전체 동사로 보기도 하고 얘가 동사고 얘를 보호라고 보기도 합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됐습니다. 네, 이번엔 영어 공부에서 너무나 중요한 분사. 그 중에서도 분사 역할을 한번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보시면 간단해 보여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실제로 여러분이 문장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나가서 쓰고 말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신 것들을 총 정리해서 꼭 요렇게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말할 나 없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이에요. 분사. 그런데 예외적으로 부사 역할을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형용사 역할은 형용사 기본적으로 뭐죠? 네,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명사 수식하고 보어로 쓰는 게 원래 형용사 역할이죠. 그래서 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 수식해서 명사 앞이나 뒤에 수식할 수 있고요. 또 역시 형용사처럼 똑같이 분사도 보어가 돼서 주격 보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또 이제 분사가 이제 부사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동사를 수식하는 건데, 동사를 수식하는 이제 부사 역할인데, 우리 여러분이 많이 공부한 바로 분사구문,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 부사절이 분사구로 변하면 이 분사구가 부사의 역할을 해요. 예외예요. 원래 분사는 형용사 역할인데 이때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일 때 예외적으로 분사가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나중에 여러분 또 5분구이 저희 따로 보시겠지만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5가지를 기억해 주세요. 자, 옆에다 제가 간단하게 써보면, 자, 이렇게 쓸게요. 현재분사, 과거분사. 앞에서 명사 수식하는 경우, 명사 뒤에서 분사가 혼자, 아니면 다른 어구와 함께 앞에서 뒤에서 수식하는 경우, 또 주어 비동사 뒤에 보어로 쓰이는 경우,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보어로, 즉 목적격 보어로 쓰이는 경우, 자, 분사구문,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에서 자, 요렇게 부사 역할을 하는 분사, 요렇게 5가지. 자, 그래서 분사가 뒤에 명사, 분사가 앞에 명사 수식, 분사가 주격 보어, 분사가 목적격 보어, 분사가 부사구로서 동사 수식. 요렇게 꼭 정리를 해주시고, 자,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명사 앞에 수식입니다. 자, 보시면 sleeping baby 됐죠? 자, 그래서 I love the sleeping baby on the bed. 난 자고 있는 아기를 사랑해, 침대에서. There was a wounded soldier. 부상당한 군인. 이렇게 되겠죠? 자, 앞에서. 뒤에 수식 볼까요? The box containing the toys is mine. 자, 상자인데 장난감을 담고 있는 상자. 자, I'm the man. 그 남자인데 소녀들에서 둘러싸인 남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거, 수식을 할 때는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정말 중요합니다. baby, soldier, boy, man이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다. 분사에 대한 주어의 관계다. 그래서 분사를 능동 쓰냐 수동 쓰냐를 결정할 때 이 명사가 하는 거냐 당하는 거냐를 따져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자고 있는 건 능동, 군인이 부상을 당한 건 수동, 그죠? 자, 상자가 장난감을 담고 있는 거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그래서 능동. 남자는 둘러싼 게 아니라 둘러싸인 거죠. 이 남자가. 그래서 수동.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다 우궁에 나눠져 있죠? 다 따로 있습니다. 자, 이번엔 보어로 쓰인 경우. 자, the game was exciting. 주어에 대한 보어. 그죠? 주어에 대한 very exhausted 보어. 자, 이렇게 주격 보어예요. 경기가 아주 흥미로웠고 그가 매우 지치게 되었고. 자, 이번에는 목적어에 대한 보어네요. Him building house built. 자, 똑같습니다. 아까 이렇게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라고 했는데 보어일 땐 당연히 그죠? 주격 보어면 주어가, 목적격 보면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겠죠? 그가 짓는 거니까 능동, 집이 지어지는 거니까 수동. 이렇게. 동사 수식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는 동사를 수식하고, 그리고 자, 의미상의 주어는 뭐겠어요? 당연히 앞에 같아서 생략된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그녀가 보는 거니까 능동. 편지가 쓰여지니까 수동. Seeing her mother, 그녀의 엄마를 보았을 때 she began to cry. Written it, 급히 쓰여진 거죠. 그래서 편지가 왜 has some fault, 쓰여졌기 때문에 편지가 결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분사의 태일치를 같이 보겠습니다. 태 그러면 뭐 능동태, 수동태 그거죠. 네.
자, 하면 태도할 때 그 태예요. 그래서 능동태는 동작의 주체가 하는 거. 그죠? 내가 사과를 먹는 거. 주체적으로, 그죠? 능동이고, 수동은 뭐냐면 당하는 거.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과가 나에 의해서 먹혀지는 거죠. 당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능동태, 수동태를 구분하는 거고, 우리 분사는 능동태, 수동태가 있는, 능동, 수동이 있는 형용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그것이 바로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자, 분사의 종류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태 보면, 자, 판단 기준이 뭐냐면, 우리가 문장에서 능동태, 수동태, 능동이냐, 아니면 수동, B 플러스 PP냐, 동사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뭐를 가지고 하냐면, 주어를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주어가 했냐, 되어졌냐, 이렇게. 내가 집을 짓고, 집이 지어지고,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분사와 의미상의주 관계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미상의 주어가 뭐예요? 분사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정확히는 준동사의 주어죠.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얘들의 주어를 우리는 의미상의 주어로 합니다. 분사는 정확한 구조 파악과 해석을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분사를 비롯한 모든 준동사와 마찬가지인데 의미상의 주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야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구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능동일 때 뭘 써요? 네, 동사 원형 플러스 ing, 즉 현재 분사를 쓰죠. 자, 현재 분사를 쓰고, 자, 그 다음에 수동일 때 뭘 써요? being pp. being을 생략하고 pp. 우리 뭐라 그래요? 과거 분사. 이걸 쓰는 거죠. 이 형태를. 이름은 이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아시겠지만.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하다. 능동일 때 현재 분사.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 당하다, 되어지다. 즉, 수동일 때는 과거 분사를 쓴다라는 거죠. 자. 판단 기준이 이렇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문장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면요. 능동태, 동사원형 ing, 의미상의 주어가 분사하다라는 능동입니다. 자, 보시면 자, 의미상의 주어,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박스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래서 보세요. 그럼 얘를 주어처럼 얘를 컨테이닝을 동사처럼 한다. 그럼 상자가 담고 있나 상자가 담겨 있나 이렇게 따지는 거죠.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 없으면 수동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건 편법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지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상자가 담고 있냐, 상자가 담겨 있냐, 담고 있죠. 그러니까 능동, 컨테이닝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뭐를? 장난감들을 is mine, 나의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자, 분사의 역할에 따른 의미상의 주어와 능동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일단 분사 역할은 요건 따로 이제 5분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크게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과 앞이나 뒤에서 보호로 역할, 주격 보호, 목적격 역할, 목적격 보호. 그 다음에 이제 부사절이 변한 분사 구문에서 쓰이는 이제 분사 이렇게 세 가지죠. 여기 보시면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자 수식을 받는 명사 sleeping baby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아기가 자고 있는 건 당연히 능동이에요. 또 볼까요? 게임, 주격 보호네요. Game was very exciting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excited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은 흥미로운 거예요. 또 볼까요? 이때 의미상의 주어 뭐예요? him, 그예요. 그가 짓는 거죠. 나는 보았다. I saw him building a house. 나는 보았는데 그가 짓는 걸 본 거죠. 능동이네요. him, 그죠? seeing her mother. 자, seeing. 그의 엄마를 본 게 누구예요? 문장의 주어가 분사구문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녀가 그녀의 엄마를 보았을 때 she began to cry.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자, 요렇게. 자, 얘는 명사 수식하고 수식받는 명사 의미상의 주어. 얘는 주격 보호네요. 주격 보호니까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얘는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 분사구문이니까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이렇게 되죠. 네. 똑같습니다. 자, 똑같아요. 수동이라는 것만 다르죠. 그래서 보면 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남자가 둘러쌌냐, 둘러싸였냐. 혼자서 둘러쌀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 남자가 의미상의 주어. 그죠? 그러니까 주어 이렇게. 얘를 동사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둘러싸였다, 소녀들에 의하여. 이렇게 되죠. 그래서 수동이에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된 거죠. 볼까요? 또 의미상의 주어가 뭐냐면, 자, 군인이 부상 당한 거죠. 수동. 의미상의 주어. 주격 보호네요.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그가 지치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수동. 또 목적어, 목적격 보호니까 하우스 목적어 의미상의 주어죠. 집은 지어지게 하는 거죠. I had the house built by him. had 사역동사. 내가 집이 지어지도록 했다는 거. 그에 의해서.
written in haste. 자,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죠. 편지가 쓰나요? 쓰여지나요? 쓰여지죠? 그러니까 written이라는 과거분사를 써야 됩니다. 역시 수식한다. 수식받는 명사 의미상의 주어. 부상당한 군인. 주격 보호니까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또 자, 목적격 보호니까 목적어가 의미상의 주어. 분사구문이니까 문장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 자, 이렇게 의미상의 주어를 찾아서 능동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격, 주어의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라는 얘기죠. 자, 먼저 대명사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총 영어에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대명사죠. 그 중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뭐냐면 관계대명사절, 주로 형용사절이죠. what을 제외한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이고요. 주어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I know many people who are doctor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관계대명사가 뒤에 동사 왔어요. 그 동사의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를 쓴 거고요. 두 번째도 I know the city which has beautiful river. 아름다운 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도 동사 has의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게 바로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런데 얘가 뒤에 이제 비동사랑 같이 오면, 자, 같이 오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언제든 생략 가능하다. 사실은 영어에서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아주 중요합니다. 언제 생략 가능하다. 그런데 자, 이 5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만약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5가지 형태가 나옵니다. 자, 분사가 있는 현재분사, 과거분사, 또 형용사구, 전치사구, 명사구, 동격 봅니다. 자, 그래서 who is working? 현재 진행형이었던 거죠. is가 있으니까. 아무튼 진행형일 때 is가 생략됐으니까 who is 생략돼서 현재 분사가 남는 현재 분사 구가 된 거예요. 현재 분사가 이끄는 구, 현재 분사구, 능동이죠. 또 과거 분사가 이끄는 과거 분사구, surrounded by the boys, 소년들에 둘러싸인 남자예요. 그래서 과거 분사가 이끄는 과거 분사구. 또 who is famous for the poet? 시로 유명한 그 남자 얘기죠. 그래서 뭐죠? 시인으로 포엠, 오타네요. 죄송합니다. 포이트. 시로 유명한. 그래서 who is famous for the poem? 시로 유명한 남자니까. 그래서 형용사가 이끄는 형용사구. 또 이번에는 자, who is in the room? 방에 있는 남자죠. 그래서 in the room. 전치사가 이끄는 전치사구. English teacher. 영어 선생님인 남자죠. 그래서 who is가 생략되면 명사만 남으니까 얘는 동격이 됩니다. 이렇게 5가지 형태를 기억해 두시고 뒤에 가서 또 이제 형용사구 하면서 또 한번 정리가 되겠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면 원래는 얘는 절이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원래는 형용사 절이었어요. 그런데 접속사와 동사가 생략돼서 주어 역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서 얘는 뭐가 됐냐면 형용사 구가 된다는 얘기죠. 영어에서 형용사구는 이게 전부 다예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구, 과거 분사구, 형용사구, 전치사구, 명사구, 동격에 이끄는 동격 명사가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5가지가 남는다 기억하시면 되고, 자, 참고로 이 원리 잠깐 보겠습니다. 자, 언제 생략이 가능하다. 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은 자, 보세요. 형용사절이 형용사절로 구로 변한 분사구문이에요. 자, 우리가 부사절이 변한 분사구만 여러분이 구문만 배웠는데 형용사절이 형용사구로 변한 분사구문이 사실은 더 많아요. 그게 이겁니다. 분사구문이 뭐냐면 다 별거 아니죠.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다시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I like the man who is 생략할 수 있단 말이죠.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 생략할 수 있으니까 그럼 working은 현재 분사예요.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죠. 얘가 분사구예요. 정확히는 현재 분사구죠. 그러면 얘가 이제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는 분사구고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문장 분사구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격 관계대 플러스 비동사 생략은 절이 구로 변한다. 형용사절이 형용사 구로 변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분사 역할. 이번에는 명사를 뒤에 수식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따 나오겠지만, 자, 명사 뒤에 분사가 이렇게 오는 거지요. 분사는 무슨 분사, 무슨 분사가 있죠? 그렇지. 과거 분사, 현재 분사가 있잖아요. 그지? 현재 분사, 이 과거 분사, 이 과거분 두 가지가 뒤에 수식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분사가 명사 뒤에 수식한다. 분사가 형용사잖아요. 그지? 그래서 명사 뒤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야. 수식받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밑줄 쫙 중요. 수식을 받는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의미상의 주어란 준동사의 주어, 동작의 주체. 그 얘기야. 무슨 말이냐면, 자, 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어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와서 앞에 있는 명사 수식하면 이 앞에 있는 명사가, 이 명사가 분사의 의미상의 주어, 동작의 주체, 상태의 주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가 하는 일이면, 지금 명사 하는 거면, 자, 뭐예요? 능동이니까 뭘 쓰고, 현재 분사를 쓰고, 의미상의 주어가 당하는 일이면 수동이니까 과거분사 쓴다. 그래서 얘를 마치 주어, 동사의 관계로 확인합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해요. 주어와 동사의 관계로 확인한다. 왜?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자, 별표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명사 뒤에서 수식한다. 자, 여기 잘 봐. 형용사절이 변한 분사구문이야. 책이 없어. 일반적인 책에. 원래는 형용사절이었어요. 근데 얘가 분사구문. 분사구문이 뭐냐면 분사로 시작하는 구가 있는, 즉 분사구가 있는 문장이 분사구문이야. 즉 원래는 뭐였냐면 이렇게 형용사절이었어요.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현재분사, 과거분사 이렇게 됐어. 자, 비동사 있죠? 그럼 현재분사는 뭐야? be 플러스 ing는 무슨 형? 진행형. 오케이? 비동사 다음에 과거분사 있다면 무슨 태? 수동태였단 말이지. 그렇지. 현재분사가 있다면 진행형이었을 거고, 과거분사 있었다면 be 플러스 pp니까 수동태였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됐었는데 영어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는 언제든지 생략 가능해요. 생략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죠. 형용사절이 구가 되죠. 근데 분사구야. 왜?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분사로 시작하는 구니까 여기서부터 끝까지가 분사,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죠, 얘가. 여기 써있나요, 위에? 분사구야. 그래서 이 문장, 전체 문장은 분사구문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현재 분사 능동의 진행 의미가 있죠? 보세요. 이음 보면 돼요. It is a work which is demanding the highest scale.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일인데 어떤 일이냐면, 원래는 형용사절이었어요. 원래는 형용사절이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demand, 요구하는 거죠. 가장 높은 기술, 최고의 기술을 요구하는 일이야. 일이 요구하는 거니까 능동이죠. 사람이면 능동, 사물이면 수동 이러면 안 돼. 이렇게 사람이 아니어도 능동일 수 있어요. 일이 요구하잖아. 가장 높은 기술을. 근데 which is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해, 이렇게. 생략을 하면 얘만 남지. 그럼 얘는 뭐가 돼? 형용사 구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주어 동사가 없잖아.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하니까. 또 we had economic troubles. 우린 경제 어려움들을 갖고 있는데 어떤 거냐면 which was affecting Asian countries. 아시아의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야. 그래서 선행사가 여기 troubled였는데 역시 또 생략을 한다고. 그럼 형용사절이었던 게 또 형용사구고 분사로 시작하는 분사구의 형태를 갖는 형용사구 이렇게 되죠. 자, 똑같아요. 과거분사 수동인 거지. 여기 보시면 자, I received a letter. 편지를 받았는데 영어로 쓰니 쓰여지니 편지는 오케이, 쓰여지죠. 그러니까 이전에 쓰여진 거니까 had been written이랄 거란 말이야. 받은 거보다 쓰여진 게 먼저니까. 근데 역시 그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 생략하고 또 과거분사 남은 거죠. 그러니까 쓰여진, 편지가 쓰여진. 왜? 수식받는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니까. 또 소년들인데 for the extent. The boys who were blamed for 하면 비난받는 거죠. were blamed. 그 사건들에 대해 비난받는 소년들이 내 친구들인데 역시 또 생략하면 친구들이 비난하니 비난받니? 받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주어 동사의 관계로 하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자, 봅시다. 가정법. 자, 정말 중요하죠. 가정법 봅시다. 일단 조건의 직설법과 비교를 해봅니다. 조건, 뭐뭐라면 의미는 가정법이나 조건일 때 똑같이 뭐뭐라면, 뭐뭐 한다면 근데 이건 직설법이야. 그래서 실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일을 가정할 때 직설법이지. 조심해야 될 건 시제. 시제, 미래일이지만 현재시를 쓴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 미래시제 대신 현재시제를 사용하지. 얘가 부사절이야. 왜? 얘가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절이야. 그래서 주절, 이쪽이 접속사 목적이 주절이죠. 주절은 원래대로 쓰는데 미래시제를 자, if절에서는 미래 대신 현재시를 쓴다. 그래서 if I will meet Susie again, 내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미래에 I'll be happy, 행복할 텐데 행복할 것이다. 만난다면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이에요. 직설법인 걸 아는 건 얘를 보고 아는 거야. 직설법인 걸 아는 건. 그래서 얘는 틀렸죠. 왜? 미래 대신 뭘 쓴다? 현재를 써야 되니까. if절 아니고 주절에 will be, 미래는 미래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에 미래 대신 현재를 쓴다. 자, 이게 이제 직설법이에요. 그런데 가정법은 뭐냐면 조건인데 가정법의 핵심 뭐냐면 왕별 3개 합니다. 자, 이건 다 알죠? 사실과 반대로 가정하는 거야. 왜? 강조하려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핵심이야. 수능에 한 번 나왔었는데 얘가 답이야. 우쿠시마라고 하는 우드쿠드 슈드마이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조동사가. 다른 조동사 슈드 대신 ought 쓸 수도 있고요. 니드랑 같은 조동사 쓰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쓰는 이 우드쿠드 슈드마이트가 있어야 가정법이야. 3가지. 사실의 반대다. 왜? 강조하려고 하는 거다. 3번째, 가정법에 조동사가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 기억. would, could, should, might. 그래서 가정법은 현재 사실의 반대가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실현 가능성 없는 미래.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직설법이야.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하는 게 가정법 미래예요. 자, 그래서 기본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자, 현재 사실 반대할 때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이유는 동사를 과거 동사나 비동사는 were를 쓰죠. 나중에 가정법 따로 자세히 할 거야. 자, 가정법 과거 사실의 반대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건 동사를 과거 완료로 쓰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이 부분이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원형, would, could, should, might, have, pp. 현재 반대일 때, 과거 반대일 때. 그래서 if I met Susie, 수지를 다시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will be는 행복할 것이다. 직설법. 만나지 못하는 거지 지금. 또 내가 만났다면 과거에 나는 행복했을 텐데 못 만난 거야.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됐죠? 자,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얘는 should 원형이나 were to 부정사를 쓴다. 여기도 조동사 플러스 원형 그대로야. would, could, should, might 동사 원형. 근데 앞에 if절은 가정법 미래일 땐 should 동사, 이 R이 루트죠. 원형이란 뜻이고 아니면 were to 부정사를 쓰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야. 그래서 내가 수지를 다시 만나게 된다면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행복할 텐데. 그죠? 미래야. 자, 얘는 만난다면 행복할 텐데. 얘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니까 만나게 된다면 미래. 행복할 텐데. 이렇게 다른다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 were to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 should를 쓰면 뭐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 실현 가능성이 제로냐, 희박하냐 이런 구분 안 해도 되고, 아무튼 실현 가능성이 다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건 또 나중에 5분구에서 가정법 미래 따로 또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기억합니다. 많은 문법책에서 많은 설명에서 이 가정법 현재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조건을 의미하는 직설법 미래야. 조건의 부사절. 아까 했던 맨 앞에 했던 거 이거. 주어,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의 동사. 이건 직설법이라고. 주어 다음에 will, 동사 원형. 이건 직설법이야.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어. 즉, 왜 그러냐. 가정법이라는 것은 일어난 거 혹은 일어나고 있는 사실. 그지? 아니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이거를 반대로 얘기하는 게 가정법이야. 근데 일어날 수도 있는 걸 얘기하는 건 가정법이 아니라 그냥 조건의 부사절이란 얘기야. 이해됐죠? 그래서 일어난, 지금 현재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아니면 이제 과거 반대, 일어나고 있는 현재 반대,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실, 미래 반대, 이때만 가정법이 있는 거야.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가정법 미래가 있지,
현재는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정법 시제의 의미를 배워보겠습니다. 이것도 5분 구의 좀 스페셜 레슨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책에 많이 없는 부분이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어도 언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어, 영어라는 언어의 어떤 규칙, 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해를 먼저 하시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막 기계적으로 외우면 다 까먹습니다. 저도 IQ가 170도 안 되기 때문에 네, 맨날 까먹어요.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정법 그러면 직설법의 반대로 표현해서 아쉬움을 강조한다라는 건 들어보셨어요. 그죠? 그게 가정법이에요.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정법 시제 그럼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보통이에요. 보통 가정법 과거 그러면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 가정법 시제에서 현재 사실, 과거 사실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일단 기본형은 이렇죠.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땐 과거 또 조동사 플러스 원형을 쓰고, 과거 사실의 반대는 had pp를 쓰고 if 절에는 조동사 have pp를 쓰는 게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라는 것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다. 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정법에서 현재와 과거의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 현재다 과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말하고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자,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이면 우리가 보통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말하고 있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 같은 시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시의 사실. 그걸 우리 보통 과거의 사실의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구분돼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고, 원래가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이해되시나요? 네. 무조건 현재 반대, 과거 반대가 아니라 말하는 시간과 동일한 시간의 사실의 반대는 가정법 과거. 말하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면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화법을 간접화법으로 바꿀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가정법 동사 시제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뒤에 나오겠지만 직접화법, 간접화법 바꾸면 시제에 따라서, 주절의 동사 시제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종속절의 시제를 바꾸는데, 가정법이 있으면 시제를 바꾸지 않거든요. 자, 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외우지 마시고 이해하세요. 잘 보세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이걸 기억하시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 말하고 있는 시간의 사실의 반대다. 즉, 말하는 시간이 현재예요. 보시면 He says to me,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이렇게 썼는데, 얘를 직접화법에 간접화법 바꿔도 그대로 써요. were a bird, could fly to you. 그대로 쓴다고요. 자, 그대로 쓰는 이유가 뭐다? 자, 앞에 있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tells와 같은 시제 반대. 그래서 직설법을 바꾸면 이렇게 현재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밑에 보세요. 말한 시간이 과거예요. said to me예요. 그래서 가정법을 썼어요. were, could fly. 그러면 얘가 원래 다른 가정법이 아니라면 과거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가 told가 과거이기 때문에 were가 아니라 had pp로 바뀌는데, 이 가정법이 있을 때는 간접법으로 바뀌어도 그대로 쓴다고요. 그대로 쓴다고. 요걸 기억해 두시고 보세요. 과거죠. 과거 사실의 반대. 같은 시제 반대라서 was not이고 could not fly예요.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걸 거예요. 네, 어려워요. 근데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강의를 2번, 3번 반복해서 이해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 같은 시제 반대라는 얘기죠. 이렇게. 같은 시제 반대는 직설법으로 바꾸면 얘는 현재, 얘는 과거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와 같은 시제 반대라는 거죠. 뭐가? 가정법 과거가. 네. 똑같아요. 자, 말하는 시간 현재예요. 근데 여기 가정법 과거 완료 썼죠? 그래서 현재잖아요, 다. 그래서 직설법으로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간접화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는데 보세요. 이전 시제 반대니까 was not, could not fly가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뭐라고요? 말하고 있는 시간보다 이전 사실의 반대라고요. 자, 여기 볼까요? 과거예요. said to me
told예요. 자, had pp 썼어요. 그러니까 얘를 간접법으로 바꿔도 그대로 가고, 자, 직설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이전 시의 반대가 되는 거예요. 얘가 과거니까 had not been, could not have flown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이전 사실의 반대를 나타낸다. 정리하면 간단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문장의 동사와 같은 시의 반대. 가정법 과거 관련은 문장의 동사보다 이전 시의 반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법의 접속사 if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직설법이 아니고 가정법일 때. 자, 가정법에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요? 도치돼요. 무슨 말이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if가 있는 가정법에서 항상 if를 생략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요 세 가지일 때만 생략할 수 있어. 즉, 가정법 현재, 가정법 과거, 현재 반대일 때, war일 때만, 과거 동사일 때 안 돼. 자, 과거 반대, 가정 과거 완료로 had pp일 때, 가정법 미래 반대일 때, should 원형이 있을 때. or to도 당연히 되겠죠? or가 있거나, had pp 있거나, should 원형일 때 이렇게 세 가지야. 그래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 되죠? 여러분이 알아야 될 5가지 도치 중에 하나가 이거야. 가정법에서 if 생략. 그래서 이렇게 되죠. or, had, should 오고, 그 다음에 주어 뒤에 had pp니까 should 동사 원형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여기서 나온 것처럼 if제 동사가 현재의 반대, 가정법 과거. 동사가 일반 동사의 과거형, 가정 과거일 때는 생략 못한다고. 오가 아니라 동사의 과거형을 생략 못한다는 얘기야. 이게 되죠? 형석이 됐니? 아까 예문에서 if I met her야, 그지? 내가 그녀를 만난다면 이제 가정법이야. 응? 그러면 I would be happy 이렇게 썼단 말이지. 가정법이야. 근데 이때는 이 동사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if 생략을 못한다는 얘기야. 됐죠? 이때는 생략 못한다고. 자, 가정법 if 생략 예문. 자, 첫 번째 보면 자, 이렇게 were 또 had pp 또 should 원형 이때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if를 생략하면 어떻게 돼? were I rich. 내가 부자라면 이렇게 돼. 이 동사가 비동사, 현재의 반대인 were일 때 were가 오면 생략할 수 있다. 일반 동사는 생략 안 된다. 자, 내가 부자라면 가정법이다. 그지? I could help all of them. 그들 모두를 도울 텐데. 또 그래서 생략하고 were I rich. 자, 도울 수 있을 텐데. 현재 반대죠. 다음 과거 반대 봅시다. 얘는 현재 반대. 현재 반대. 그래서 가정법 뭐라 그래? 과거. 왜 가정 과거? 과거 동사를 쓰니까. 자, 얘는 if you had not helped my work, 네가 내 일을 돕지 않았더라면 과거 반대야. I could not have forgotten.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을 받지 못했을 텐데 prize 상을. 그 상을 받지 못했을 텐데. 직설법이면 도왔기 때문에 내가 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had pp니까 if를 생략하면 had 여기 도치한 것처럼 had you not helped my whole work 이렇게. 탭스에서는 주로 생략한 게 시험에 더 나와. 시험 탭스 시험에는. 그래서 돕지 않았더라면 얘는 뭐야? 과거 반대죠. 과거 반대.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 다음. If it should rain tomorrow, 내일 비가 온다면 가정법 어떻게 하라? Should stay 이렇게. 항상 기억하라고요. 가정법 뭐가 중요하다? 가정법은 조동사. would, could, should, might. 자, 그래서 여기도 비가 올 가능성이 없어. 지금 뭐 한 달째 지금 가뭄이야. 막 땅이 쫙쫙 갈라져. 강수 확률 제로. 그럴 때 비가 온다면 이렇게 가정법을 쓰는 거지. 만약 내일도 비가 올 수 있어. 그러면 가정법 이 should rain이 아니라 그냥 if it rains가 되는 거야. should rain 썼다는 건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없는 거야. 그래서 생략하면 should it rain 이렇게 쓴다는 얘기지. 얘는 뭐야? 미래 반대지. 미래 반대. 즉 실현 가능성이 없는 미래를 가정한 거야. 그래서 얘는 뭐라 그래? 가정법
미래. 다시 말하면 가정법 현재라는 거 없다. 그래서 현재 반대, 과거 반대, 미래 반대. 이름은 가정과거, 가정과거 완료, 가정법 미래라고 한다. 됐죠? 됐습니다. 세 가지 외우세요. were, had, should. 됐습니다. 자, if절의 대용이 뭐냐면 대신, 용, 사용할 때 용이야. 쓰이는 표현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항상 if절이 있는 게 아니야. 없을 수 있다고요. 이거 대신 다른 걸로 if절을 표현하는 거지. 자, 그래 여기 나온 것처럼 가정법 if절 대신에 사용되는 표현. 그래서 대신 사용되는 표현이란 얘기고. 그래서 가정법에서는 if절이나 접속사 if가 필수가 아니야. if절 자체가 없을 수 있고요. 아까 했지. if 자체가 없을 수도 있다 그랬지. 그죠? if가 어떻게 될 수 있어? 생략될 수 있지. 생략되면 어떻게 된다고? 도치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가정법은 if절이나 접속사 if가 필수가 아니라 뭐가 필수라고? 우, 쿠, 슈, 마.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 얘가 필수라고. 우쿠슈마. 뭐 임마? 우쿠슈마. 자, 다음. 그래서 주어가 먼저 대신할 수 있어요. A true friend would have acted differently. 진실한 친구가 다르게 행동했다가 아니야. 진실한 친구가 다르게 행동했다가 아니야. 그건 직설법이야. 조동사 have PP 썼잖아. 가정법이야. 진실한 친구라면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얘도 서술형 주관식으로 많이 나와. 여기다 밑줄을 주는 거야, 이렇게. 빈칸을. if he만 줘. 그 나머지 쓰는 거야. true friend가 if절을 대신하는 거야. 어떻게 알아? 가정법인 걸 어떻게 알아? 근데 would 역시 조동사 have PP 보고 가정법이는 안 거지. 그래서 진정한 친구였다면 had PP. 그가 다르게 행동했을 텐데. 진실한 친구 아니라 그냥 예상대로 나쁜 짓을 한 거지. 자, 이렇게 주어가 if절을 대신하는 문장. 뭘 보고 한다? 조동사. 두 번째. 투부정사가 if절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죠. To hear him talk. 그가 말하는 걸 듣기 위하여가 아니야. 물론 일반적으로 투부정사가 문두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야. 99% 뭐뭐하기 위하여야. 그지? 근데 내가 1% 아닌 경우가 있다 그랬지? 그게 이거야. 그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역시 얘를 보고 가정법이란 거야. 너는 그를 외국인으로 착각할 텐데, 생각할 텐데. You'd take him for foreigner. Take A for B. A를 B라고 여기다 간주하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알아두세요. Take A for B. A를 B라고 간주하다 여기다. 그가 말하는 걸 듣기 위하여가 듣는다면. 그래서 어떻게 바꿔? 이렇게. heard. 왜 heard가 됐어? would 원형이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이니까. 그래서 네가 듣는다면 그가 말하는 왜 talk? 이건 talk 원형 부정사 보호죠. 지각동사니까. 그래서 말하는 걸 들으면 너는 그를 외국인으로 착각할 텐데, 외국인으로 생각할 텐데. 자, 그래서 투부정사가 if절을 대신하는 문장. 세 번째는 투부정사 외에 다른 부사나 부사구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 I would not do such a thing. 그런 걸 하지 않을 텐데 너의 입장이라면. 역시 가정법인 건 would를 보고 알지. 그러니까 너의 입장이라면은 이 in your place가 if절을 대신했어.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지. If I were in your place. 너의 입장이라면. 현재 반대니까 비동사는 당연히 were를 쓰고 얘는 그대로. would not do. 하지 않을 텐데 내가 너의 입장이라면 이렇게 되지. 자, 부사인 경우 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등위 접속사 or가 if절 대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she must have been seriously ill. 자, 그녀는 must have pp죠. 과거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 심하게 아팠음에 틀림없어. or 그러지 않으면이야. 그녀는 would 보이죠? would not have been sent. 보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야. 위에 건 직설법이야. 위에는 직설법이에요. 심하게 아팠음에 틀림없어. 근데 밑에 가정법이야. 그럼 if절이 없는데 어떻게 가정법이 왔느냐? or가 그녀가 심하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야.
자, 심하게 아팠으면 틀림없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즉 그녀가 심하게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뜻이잖아. 그래서 had pp, would have pp 이렇게 돼서 or가 if절을 대신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됐지? 우리말로 이해하면 돼. 그러지 않았더라면, 즉 아프지 않았더라면 이런 얘기니까. 됐습니다. 자, 합시다. 자, 가정법에서 if절을 대신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법은 if절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가정법에 if절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법에 if절이 있으면 쉬울 수 있겠지만 없어도 할 수 있다. 그 중에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without 버퍼 구문. 놀라기나 촌스럽게. 자, 더 놀라운 걸 보여줄게. 자, without 버퍼에 엄청 많이 나오죠.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가정법에 if절 대신 전치사구라서 이 뒤에 뭐가 와? 명사가 와요. 명사 오고. 자,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일 때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거 외웁니다. 뭐라고요? if it were not for, if it had not been for를 외웁니다. if it were not for는 현재 사실의 반대야. 그래서 뭐뭐가 없다면으로 해석합니다. 기억. if it were not for는 뭐뭐가 없다면, if it had not been for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 사실의 반대라서 뭐뭐가 뭐라고? 없었다면으로 해석합니다. 뭐뭐가 없다면 아니면 없었다면으로 해석한다. 외우세요. 자, 현재 without 버퍼 자체는 시제 변화가 시제를 알 수가 없어. 그치? 근데 얘가 주절 뒤에 나오지만 주절의 동사를 보고 현재 사실의 반대면 if it were not for로 바꿀 수 있고 과거 사실의 반대면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꿀 수 있다. 형사가 됐니? 오케이. 시험에 또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서술형 주관식 문제로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뭐냐면 if를 생략해. 그럼 뭐가 앞에 나와? were. 도치돼. 그래서 were it not for. 또 if it had not been for에서 if를 생략하면 뭐가 돼? had it not been for. 이렇게 외워. 자, were it not for, had it not been for. 자, 시제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without과 before 시제 구분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뭘로 시제 구분할 수 있냐면 뭐로 할 수 있어? 주절의 동사 형태를 보면 판단한다. 주절의 동사. 다시 말하면 주절의 동사가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냐 아니면 have pp냐를 보고 아까 말한 if it were not for로 바꾸는지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꾸는지 결정한다는 얘기야. 됐죠? 됐지? 주절의 동사가 뭐면? 자,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면 현재 사실의 반대. 조동사 플러스 뭐면? 조동사 플러스 have pp면 과거 사실의 반대. 이렇게 정리한다고. 자, 예문입니다. 예문 보면 쉽게 돼요. 자, 보시면 without your help. without만 봐서는 얘가 지금 현재의 반대인지 과거의 반대인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뭐가 있어? could have pp가 있지. could 플러스 원형이 있지. 조동사 플러스 원형이 있으면 현재 반대잖아. 그치? 그래서 어떻게 바꿔? 바꿀 때 어떻게 바꿔? if it were not for로 바꾼다는 얘기야. 근데 if가 생략되면 were it not for로 바뀌고 이렇게. 또 위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야. without만 보면 현재 반대인지 과거 반대인지 몰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could have pp가 왔잖아. 그러니까 과거 사실의 반대잖아. 그래서 뭐로 바꾼다? 바꾸면 if it had not been for로 바꾼다. 근데 if가 생략되면 뭐가 된다? had it not been for가 된다. 이렇게. 됐지?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맨 앞에 나와 다시 가서 without과 before라는 전치사구가 if절을 대신한다. 뜻이 뭐다? 뭐뭐가 없다면 아니면 없었다면이다. 현재 반대일 땐 if it were not for. 과거의 반대일 땐 if it had not been for를 쓴다. 그리고 여기서 if가 생략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도치된다. 그래서 were it not for. 또 뭐가 돼? had it not been for로 쓰인다라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지? 오케이.